윤석열 대통령 첫 번째 외교 성과로 이번 방미 성과로 꼽는 넷플릭스 투자 김건희 여사한테 보고한 것 야권에서는 제2의 국정농단이라면서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은 김 여사의 국정 개입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김 여사의 관심이 도이치모터스에서 콘텐츠 사업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넷플릭스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장윤성 기자? 재발도 재발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별도의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브리핑을 한 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누군지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골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보고하려면 무슨 제2부속실이 있거나 뭐 부속실에 누구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 보고한 게 아니라고요?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인데요.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하려면 보고 체계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예 지금 체계가 없죠. 뭐 제2부속실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사실 골간을 무시한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왜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콘텐츠에 관심이 꽤 많았던 영부인께도 진행 상황을 보고드렸다. 본인은 넷플릭스 관련 행사를 준비해왔던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통령께 우선 보고하고 그다음에 콘텐츠에 관심이 많았던 김건희 여사에게 별도 보고를 했다. 그리고 별도의 만남도 이제 추진을 해서 만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별도로 김건희 여사가 따로 이거를 보고를 받는 시스템이 있는 건가라는 의혹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도 이 건과 관련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의 취재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우선 지금 가 계시니까 돌아오시고 나서는 이 문제는 굉장히 크게 정치권의 큰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헌법을 전공했거든요. 저는 정말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공정과 상식을 내걸었던 상식의 정부 아닙니까? 근데 전혀 상식적이지가 않고요. 또 하나는 헌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헌법이 상권 분립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상권 분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조직법도 개정 안 하면서 시행령 통해 가지고 다 그냥 법을 바꿔버립니다. 그 검수완박 법안도 시행령으로 다 의존해서 하거든요. 상권 분립도 안 지키고 그리고 국민주권 원리에 따라서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에게만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것도 그냥 영부인이니까 그냥 같이 가서 보고받고 같이 결정하자. 그럼 대통령을 갑자기 국민이 뽑은 사람은 한 명인데 뭐 1.5명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권력이라는 신성한 것을 그리고 국민이 제한적으로 위임한 것을 대통령의 자의적인 뜻으로 통치하는 거 이건 인치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에 전 기자들이나 야당이나 또 여당인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장윤미 변호사 네. 넷플릭스 4년간 25억 달러 이게 예. 투자가 맞기는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시장에서 이 수익이 날지 않을지는 그 기업이 좀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사 지금 향후 몇 년간 뭐 3조에 달하는 걸 우리가 K 콘텐츠를 만드는데 지원하겠다 하는데 아마 정말 넷플릭스 지금도 전 세계 막 1위가 한국 드라마고 이렇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더 돈을 낼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해도요. 뭔가 제대로 된 콘텐츠를 한국의 제작진들이 잘 못 만들어내면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이걸 약속을 또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리고 뭐 관치다 뭐다 이런 부분 시장주의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기업이랑 이런 계약을 체결한 겁니까? 계약 체결할 수 없을 거예요.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뭐 아마 아주 느슨한 형태의 약정 같은 것인데요. 일단 법적 구속력도 없어 보이고요. 실제로 이게 보장된다는 담보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뭐랄까요. 이 자기들이 잘했다라는 것만 좀 홍보하고 싶어 한달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선언이죠. 아, 선언 같은 거. 근데 투자 선언도 저는 개념이 이해가 안 가는 투자 게 선언식이고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하루 만에 그게 무슨 할 수 있다는 그건 아니죠. 물론 미리 다 준비를 했겠죠. 네. 했겠지만 민간 기업의 것을 미국 방미 성과로 뭐 막 엄청 홍보하고 이런 거 요새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잘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기업이 돈이 될 만하니까 투자를 하는 거죠. 돈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넷플릭스로 그 한국 영화
드라마들이 엄청나게 떴어요. 저도 아니, 많이 오징어 봤는데. 게임 같은 경우에 맞습니다. 네. 지금 넷플릭스로 해서 네. 넷플릭스가 얼마나 돈을 번 겁니까? 우리 K 드라마나 K 그 컬처가 올라간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러면 넷플릭스 입장에서 보면은 야 한국 잘 만드네 저기에 계속 쏟아 부어야 되겠네 하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산수죠. 근데 그걸 뭘 투자 유치라고 하니까 넷플릭스 공장을 사무실을 아예 제작 본부를 한국에다 두겠다고 한다든지 뭐 그러면 그게 뭐 투자 유치나 되겠지만 이게 아니, 뭐 역으로 투자를 많이 인력 했던데 증대 보니까 효과도 없고. 거꾸로 보니까 삼성 그다음에 뭐 SK 이게 전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다 짓겠다고 합작 투자 4조 원 얘기했는데 그럼 미국에다가 우리가 더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실제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해야 투자라고 하지. 이거를 1호 성과라고 내세우는 것 보고 좀 뜨악하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 김건희 여사께서 또 그 한국의 신인 배우 감독, 작가 발굴에 넷플릭스가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으니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이번 일정에 뭐 안젤리나 졸리 만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만난다. 만찬 때 만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좀 별건인데 저는 한국 언론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가자마자 이제 이거를 그 외교 성과다. 뭐 영업사원 1호, 세일즈 외교의 성과로 얘기를 하는데요. 기자들은 다 압니다. 이게 성과가 아니라는 거. 네. 사실 8천억 정도 투자한다는 것은 2015년부터 넷플릭스가 계속 얘기했던 바고요. 2021년 누굽니까 그 관계자가 실제로 인터뷰를 통해서 8천억 한 해만 8천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그러니까 저널리즘 관점에서도 국익도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정말 그 독인지 약인지 판단하고 이게 성과인지 아닌지 우리 언론은 압니다. 그러면 아는 대로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무슨 정부가 홍보를 요구한다고 해서 대놓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광고 받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안젤리나 졸리는 왜 만난대요? 뭐 그 아들이 이제 한국에서 연세대학을 다니고 뭐 그래 가지고요. 그래서 그 아들하고 안젤리나 졸리하고 그 누굽니까 그 만찬장에서 안젤리나 졸리죠, 줄리가 아니고. 예, 졸리. 예. 유명한 배우입니다. 예. 저도 그 배우 알아요. 네. 예. 아무튼 좀 잘 좀 오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바세트님, 옛날에는 호랑이가 무섭고 오늘은 황사가 무섭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무섭습니다. 읍스람님, 김건희 여사는 힐러리가 되고 싶은 건가요? 차라리 주식을 잘하니 경제부총리를 시켜주시지. 근데 그런 얘기한 김에 신인기 변호사 그런 거는 혹시 안 됩니까?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때 기후변화가 뭐 맡았지 않나요? 직을 맡은 적이 있죠. 예. 보건복지 관련인 것 같네요. 뭐 그거 관련해서. 그래서 상당히 큰 논란이 됐었죠. 네. 힐러리 클린턴이 국정 개입한다고 해서 당시 그 야당이었던 공화당으로부터 맹비판을 받고 그 보건복지 관련된 정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하여튼 상당히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대놓고 정책 개입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죠. 차라리 그런 자료 주면 어때요? 안 되나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그 헌법상 그래도 영부인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뭐 규정해 놓진 않지만은 그래도 사실상 존재하면서 관행적으로 해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부인은 어떤 특정한 자리를 줘서 뭘 한다기보다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혜롭게 잘 옆에서 보좌 하는지 이런 걸로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거든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 우리가 보수에서 존경하는데 유경수 여사 모델을 좀 따라하시면 어떨까라는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지금 최고위원 회의하면은 김재원 최고, 태영호 최고 나오나요? 태영호 최고는 나오죠. 나와요? 예. 나와가지고 지금 반격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가 태영호 최고 지금 막 이렇게 좀 혼내고 그랬나요? 그랬죠. 그 몇 가지 태영호 최고가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북한식 사고방식 뭐 그런 것을 그대로 전달하고 뭐 말씀하신 거에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예. 거기에 대해서 하루 이틀 정도 그 최고회의를 안 나왔는데 뭔가 어딘가에 사인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사인. 네, 그러니까 시그널이 있었죠.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는 그 실제로 좀 문제가 있으니 정의가 돼야 된다 이런 예. 거고 태영호 최고는 논란은 있지만 뭐 그 정도로 그 정리될 사안은 아니다 이런 김재원은 정리하고 태용호는 살려라. 네, 그런 시그널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최고위에 나와서 나는 3%로 출발했지만 엄한데 그 표를 부탁하지 않았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김기현을 공격하는 정강훈한테 부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지점을 공격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죠. 뭐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어요, 신인규 변호사? 아, 한동훈 장관이 강남 가려고 저 태용호 최고위원 날리는가, 뭐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태용호 의원이 이제 초선이고 상당히 자기의 재선에 대한 그런 욕망이 좀 강해 보이고요. 이게 아무래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좀 극우적인 발언을 했을 때 좀 재미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할수록 언론에서 써주는 거예요. 물론 욕도 먹지만 또 그걸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강남에 또 한동훈 장관이 현재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불안감을 느끼면서 이런 좀 이해 안 되는 행동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엄한 곳에 도움을 구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보면 태용호 최고는 정광훈 씨하고는 이렇게 안 만난 모양이죠? 근데 뭐 글쎄요, 그러니까 그쪽에 지원을 받지는 않았다라는 뜻 같기는 한데 하여튼 태용호 의원의 저도 당선은 상당히 그때도 의아하게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집단에서 태용호 의원을 밀었는지는 파악은 안 되는데 아무튼 본인은 우리 당에서 지금 당신 100%로 이런 쪽에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 효능감을 많이 느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시사 1번지 기록을 세웠네요. 동시 접속이 16,000명을 넘어서.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짱짱자매 철인 형제 파워 대단하십니다. 앵커 파워가 제일 크죠. 네, 사실은 앵커가 그렇습니다. 예. 저 겸손하게 저희들 해주세요. 아니 저희들 딴 데 나가도 이렇게 안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겸손하게 해주세요. 저를 흔들지 말아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책방을 열었는데요. 이름이 평산 책방. 어제 현판식이 있었는데 화면을 보니까 우리 장혜미 변호사 얼굴이 보입니다. 네, 제가 평산 책방에서 감사를 하게 돼서요. 감사. 예, 오. 이사분들이 한 5분 계시고 감사 2명인데 어제 사실상 이제 간략하게 간소하게 거기 사시는 주민분들 모시고 떡도 돌려드리고 이 막걸리도 같이 대통령이랑 같이 드시면서 이제 현판식을 하고 했습니다. 최근 이 평산책방 구조를 보시면요. 대통령이 추천하는 책이 입구에 딱 들어가면 놓여져 있어요. 대체로 일반 책방 등 베스트셀러. 예, 놓는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하는 책 그리고 간략하게 왜 이 책을 추천하는지가 있고요. 또 주민분들과 연계해가지고 대통령이 터잡아서 살고 계시는 곳과 이제 주민 공동체를 한번 해보자 해서 도서관도 운영을 하고요. 수익이 나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주민분들께 돌려드리겠다. 문화 어떤 같이 할 수 있는 것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 책방 자체가요. 원래 집에 있는 집을 좀 허름한 집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고 여러 안을 받아봤었는데요. 대통령의 뜻이 이 허름한 집의 외형을 그대로 살리고 이 주민분들에게 위화감되지 않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어제 바로 그 부분이 좀 오픈이 됐고 오늘부터 10시부터 영업을 하고요. 여러분들 책친구라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10,000원 내시면 평생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 혜택이 있으니까 예, 하시면 좋을 감사가 것 아니라 같습니다. 홍보대사. 아니 뭐 감사가 안 될 감시가 안 될. 홍보를 너무 잘하네. 홍보대 아 그러네요. 예. 평산 책방 대변인 같은. 모델은 잘 고른 것 같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카운터에 앉아 있습니까? 가끔 내려오실 거라고 예. 하더라고요. 예, 주민분들과 직접 소통할 거라고. 예. 카운터 앉아 있으면 그거 볼만 하겠는데. 뭐 할인도 해줍니까? 예, 그 책방 친구로 되시면 5%인가 할인 혜택이 있고 예, 직접 와서 사시면 예,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책 읽는 공간도 공간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앉으실 수 있는 공간도 북카페. 마련해졌습니다. 네. 예, 카페가 또 바로 옆에 있어요. 혹시 네. 정기적으로 지금 책방 주인 이름은 누구로 등록돼 있습니까? 아, 지금 문재인 대통령으로 돼 있고 바로 이제 평산 책방으로 내일 바로 전환이 또 됩니다. 책방 주인과 독자들 간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나 공간도 있습니까? 당연히 고민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걸 여쭤보냐면 책방 열기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글을 올렸잖아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뭐 현실 정치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 자체는 참 좋게 봐요. 전직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농사 지으려고 네. 했잖아요.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항상 이제 전직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나 정치를 계속하기는 힘들고 책방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이걸 또 그냥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럼요. 어때요? 그러면 현실 정치 개입의 어떤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저는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직접 현실 정치에 뭐 시시콜콜 논평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전 사실 개인적으로 그 좀 그 기대가 있었어요. 예컨대 이제 남북 관계가 좋아져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오바마처럼 남북 평화 정착을 어떻게 이뤘는지를 좀 이렇게 연설하고 강연하면서 좀 다니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졌고 어찌됐든 전직 대통령으로서 뭐 책방 소소하게 운영하시면서 뭐 이러저러한 특히 이제 한반도 평화 문제라든가 인권 뭐 이런 등 정치 외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발언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기대는 있습니다. 우리 김철근 실장 시각은 어떠신가요? 이 전직 대통령의 문화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대부분 적대적인 그 정치적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체로 전직 대통령들이 거의 대부분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안 된 분이 YSTJ, 그다음에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또 불미스러운 불행한 일이 있었고요. 이런 상태여서 그 직선제 이후에 그 많은 대통령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좀 우리도 대통령의 문화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전직 대통령의 문화. 그래서 어느 한 분야에 그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끊임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어떤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책방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뭔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걸로만 국한된다면 대단히 좋겠습니다만 민주당 사정이 요새 돈 봉투니 무슨 이재명 리스크니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또 전직 대통령의 상징성에 기대기 정치로 변질될까 봐 그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신인규 변호사 현실 정치와의 관련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의 그 순수성은 저는 믿어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렇게 저도 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저는 원로, 그리고 어른이 안 계신다라는 게 저는 가장 지금 필요한 부분인데 전직 대통령께서는 그 일을 저는 가장 잘 하실 수 있는 위치 아니시냐. 그래서 그런 역할 좀 부탁드리고요. 문재인 정부하에서 진영 정치가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두 분의 인연 자체가 사실 과거 정부에서 같이 일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여건이다. 그래서 좀 지혜를 발휘하셔서 이 책방이 좋은 기능으로 좀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덕담들을 다 해주시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네요. 저는 평산 책방에 대해서 아주 기대가 큽니다. 주민들께서도 못지않게 기대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 함께 마음 모아서 우리 평산 책방 멋있게 성공시켜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윤미 변호사님, 네. 아니 장윤미 감사님,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네. 평산 책방을 멋있게 성공시켜 봅시다. 어떤 게 성공일까요? 많이 일단은요. 파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정말 실제로는요, 이렇게 논의하는 것들은 여기에 많은 좀, 그러니까 일단은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 이제 카페도 운영하고 여기에 이제 비용이 좀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여기서의 성공은 정말 여기를 하나의 정치적인 공간으로 만들겠다라는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 가장 대통령님의 머릿속에 있는 건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에 대단히 많은 가치 부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논의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저자와의 대화, 어떤 뭐 공연, 예술, 문화 이런 걸 어떻게 접목시켜 이 공간을 활용할 것인지. 그래서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지금 단계에선 좀 하지 않는 게 이게 맞는 것 같다. 이 공간 자체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성공이 뭘까 궁금했어요. 저는 이 백운기의 시사 1번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요. 지금 뭐 동시간대 16,000명 접속 이런 것도 엄청난 성과고 1년 반 만에 구독자 23만 명 유튜브 이것도 뭐 기록적이고
그렇지만 저는 이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과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패널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댓글창을 보면은요. 지금 요즘에 유튜브 보면 댓글창 활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체로 이제 심한 경우 욕설로 도배를 많이 하고 상대방 비난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사 1번지 댓글창은 방송 시작하기 거의 뭐 한 1시간 전부터 활발하게 이렇게 토론도 이루어지고 제일로 이제 감동적인 것은 이게 1년 반 되면서 서로 막 이제 안부를 묻는 사이가 돼요. 뭐 이은주 님이 그날의 칼럼을 이렇게 딱 올리시면 또 어매님이 또 반응을 해주시고 바다별장님 하루도 빠짐없이 인사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진행자가 댓글에 들어오는 분들을 다 기억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맞습니다. 로버트리님, 매일 새롭게님, 우르뿌님, 볼프강님, 뭐 임금님, 기회 캔디님, 복흥망치님, 뭐 와가지고 어머님 허리는 다치셨는데 다 나으셨나요? 뭐 그분은 또 누구시지? 뭐 지난번에 아버지 편찮으셔서 뭐 갔는데 돌아오셨나요? 막 이러시고요. 시크라는 분도 계세요. 이분 와가지고 계속 막 시비를 많이 거시는데 저는 이분도 보면 재밌어요. 이렇게 부지런하고 와서 시크님이 이렇게 와서 그 돌을 던져줄 때 저희가 긴장해요. 제대로 가고 있나? 이런 분들 필요하죠. 저는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가끔 아주 못된 자들도 있어요. 뭐 지역 폄하 발언하고 또 무조건적인 뭐 욕설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저는 별로 이렇게 환영하지 않아요. 정말 저는 이걸 계속 만약에 하게 되면 유튜브 댓글창의 어떤 새로운 모범 사례 더 나아가서는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까지 등재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가치가 있습니다. 충분히 충분히 가능한.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산책방 오픈하면서 우리 평산책방 멋있게 성공시켜 봅시다 그러는데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성공의 의미는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뭘까? 우리 감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네. 끝으로 꼼수 탈당 논란 빚었던 민영배 의원이 복당했다는 소식이 아침에 떴어요. 민영배 의원만 복당됐나요, 장윤성 기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뭐 윤미향, 몇 분 그다음에 있었죠? 예, 김홍걸 등등 그때 저 송영길 대표 시절에 쫓겨났던 분들 뭐 같이 들어갈 거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민영배 의원만 복당을 시킨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정치권 안에서는 논란이 가속화될 걸로 보이고요. 그 검수완박 문제는 또 여전히 진행 중이고 해서 참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개혁의 엇박자라고 해야 됩니까? 미완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일은 일대로 좀 잘 안 되고 또 사람 문제는 또 사람 문제대로 꼬이고 여러 가지로 좀 난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근 실장 시각은 어떻습니까? 이 돈봉투 사태로 민주당이 아주 시끄럽잖아요. 완전히 슬그머니 살짝 들어온 건데 본인 꼼수 탈당임을 증명한 거죠. 그러니까 꼼수 탈당 아니라고 했으면 다음 총선에 무소속으로 나갈 생각을 하고 그런 각오로 탈당을 했어야 맞죠. 그런데 총선 1년도 채 안 남았고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당을 했는데 민주당의 시끄러운 때를 어찌 보면 잘 택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정도 하고요. 아까 제가 우리 댓글창 참 제가 느낀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시크님 이 말에 한마디는 좀 해주고 싶어요. 난 그래도 백운기 정도면 최소한 어느 한쪽으로는 치우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지. 크크크크 보내셨는데 그래요. 치우쳤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크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언론은요. 권력자의 편에 서면 언론이 아닙니다. 권력자를 비판해야 언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입니다. 60% 국민들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무조건 비판하기 위해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제대로 가야 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너무 치우쳤다고 생각하셨다면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겠지만 함께 생각해 봐 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